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원해방정식 네 번째 시간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여러분이 작년에도 배웠어요. 바로 두 직선의 위치관계인데요. 혹시 몇 가지가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왼쪽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두 직선이 있을 때 서로 어떤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한 경우, 즉 안 만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아예 일치하는 경우, 이거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두 개. 얘는 0개, 얘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울 요 위치관계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죠. 교점의 개수. 그러면 과연 원과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따지는 방법이 프린트에 보다시피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생각여기를 먼저 볼까요? 오른쪽 그림을 모는 종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린 것이다. 자, 반지름이 2래요. 그럼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보다시피 이게 한 칸이 1을 의미하겠네요. 그쵸? 눈금 한 칸이 1을 의미해. 원의 중심 O에서 거리가 1, 2, 3인 직선을 하나씩 그려보래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1이라는 거는 한 칸 떨어진 거. 그러면 한 칸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거리가 2인 직선은? 2인 직선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거리가 2인 직선은 그러면 어때?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거리가 2니까 딱 여기 딱 접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거리가 3인 직선은 3칸 떨어져 있으면 되니까 여기 요게 되겠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원 1에서 그린 세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말해보래요. 그럼 첫 번째는 어때요? 음,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이건 2니까 반지름이랑 같은 아이는 교점이 1개. 딱 원에서 접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3이에요. 반지름보다 커요. 그러면 어때?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만나는구나. 아, 교점의 개수가 0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보다 작아. 반지름보다 작으면 몇 점? 두 점에서 만나고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멀리 더 떨어져 있는 거니까 안 만나는구나. 교점의 개수가 0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생각 열기에서 방금 본 것처럼 접근한 방법이 훨씬 간단하고 쌤이 추천하는 방법이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밑에 보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왔어요. 근데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완전 정말 대수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솔직히 비추야. 비추지만 그래도 알아야 하니까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에 따라 달라져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에 따라 쌤이 달라진다 했다? 그러면 이 교점이라는 거는 과연 뭐냐?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거지. 이거는 작년에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풀면서 배웠어요. 연립방정식과 이차함수 관계를 우리가 하면서 배웠던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의 실근. 그럼 이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 두 개 연립하는 거잖아. 원의 방정식은 2차고, 그치?
직선은 1차니까 결국은 2차와 2차와 1차를 연립하라는 얘기야. 연립하라는 얘기. 그치? 그러면 2차와 1차를 연립한다는 거는 어떻게 연립하면 되냐면 1차를 어디다? 2차에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대입해서 이제 얻은 연립 방정식이 있을 거잖아. 물론 이제 1차를 2차에 대입하니까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만 따지는 거야. 교점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교점은 실근이잖아. 그럼 실근의 개수만 따질 때는 뭐를 이용하면 되냐면 그치, 판별식만 이용하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는 뭐만 중요하니까. 근의 개수가 중요하니까 연립하여 얻은 2차 방정식에 뭐를 따진다? 즉 판별식에 뭐를 따지면 된다? 판별식에 부호를 따지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근데 쌤이 여기를 일반화시키는 요 연립한이 지금 보통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2차 방정식 2차 방식 1이랑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직선을 연립하는 방정식은 여기다 쓰지는 않을게. 그냥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얻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왜? 교점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거는 교점이 두 개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근이 하나여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실근이 아예 없다는 이런 거잖아. 그러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온다면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쌤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R과 D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여기서 R은 뭐냐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고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이름 붙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로 쌤은 이 방법으로 풀어줄 거거든요. 아까 니네도 봤던 거예요. 생각열기에서 접근했던 방법. 그래서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 이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보다시피 니네가 원이 주어지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원의 중심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반지름 이미 구했을 거고 원의 또 중심에서 주어진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할 수 있어. 근데 쌤이 다시 알려줄 거야. 한 점과 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작년에 했지만 여러분이 당연히 까먹었겠지. 그래서 물론 적어줄 거예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그 반지름의 길이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할 거잖아. 그 두 개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간단한 거. 일단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이 같다면 당연히 교점이 한 개 접하는 거죠. 그치? D와 R이 경우. 그 다음에 반지름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더 짧아. 그러면 당연히 더 가까이 있다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커, 더 멀리 있어. 그러면 안 만나. 즉 교점의 개수가 0개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까먹었을 거야. 그래서 거기 프린트 밑에다 하나 적어주세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과연 어떻게 구했었나? 안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까먹는 게 당연한 거니까 적어줄게요. 자, 우리가 한 점을 그냥 x1, y1이라고 하고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주어지겠지.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거예요. 얘들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렇게 직선을 일반형 꼴로 나타내야지 구할 수 있어요.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수 안에 루트, 그래서 요 직선의 개수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워. 그 다음에 내가 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x자리에 요 점에 x좌표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직선의 y자리에 이 점에 y좌표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c는 올렸던 c, 그리고 절대값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당연히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주어진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운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는 13과 직선 y는 x 더하기 3의 위치관계를 말하여라. 위치관계라는 건 결국 뭐라 그랬냐면 과연 교점이 몇 개 있나, 교점의 개수를 따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쌤이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둘 다 풀어줄 거예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별로 비추하는 방법이라 이제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줄 거예요. 일단 처음이니까 두 개 다 풀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는 뭐를 이용하는 방법?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그러면 얘들아, 아까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과 요 1차 방정식 연립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2차 안에 1차를 2차에 쏙 넣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y 이퀄 이 직선의 식을 어디다가 대입해? 원의 방정식에 대입해. 13에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한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자리에 x 더하기 3을 대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우변에 있는 13은 좌변으로 넘기면서 부호 바꿀게요.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4x 마이너스 13은 0.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4는 0. 지금 등식을 2로 나눌게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립하여 얻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한 거니까 뭐만 따지면 된다? 판별식의 부호만 따지면 된다. 그래서 판별식은 여러분 다 알죠?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진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b는 x의 개수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제곱의 개수 1, 그 다음에 c는 상수. 자,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얘들아. 이 값이 중요하지 않아.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중요해? 부호만 중요해. 그래서 쌤은 계산하지 않을 거야. 그럼 좀 5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은 양수일 거거든.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라는 거는 뭐야? 두근을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위치관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쌤이 정말 좋아하는 방법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한 방법을 풀어볼게요. 어떤 친구는 이게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실은 이게 훨씬 쉽고요. 이거는 좀 간단한 연립하기 좋은 간단한 식이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쌤은 이번 방법을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과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를 알려면 얘들아 주어진 원의 핵심 요소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주어진 요 원의 방정식이 지금 일반형이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완전 일반형이니까 뭘로 바꿔야 되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13을 넘길 필요가 없었네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거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표준형으로 실은 암산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일단 묶어야 되고요. 보다시피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좌변에 필요에 의해서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그대로 더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7.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심은 뭐냐면요. 마이너스 2,0이고요. 반지름은 17이 아니라 루트 17이에요. 그럼 일단 반지름 구해놨죠? 중심도 구해놨어요. 그러면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즉 마이너스 2,0과 직선,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다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일반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D는 자, 루트 쉬워요. 각각 직선에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한 걸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에 각각의 이 점의 x좌표는 x자리에, y좌표는 y좌표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 플러스 3의 절대값. 그러면 루트 2에 얼마냐면 1이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예요.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지. R 구해놨고 그 다음에 D. 자, 그러면 보다시피 얘들아 뭐가 더 크니? D하고. 지금 D는 2 루트 2고 그 다음에 R은 루트 17이잖아요. 딱 봐도 뭐가 더 커? R이 더 크죠. 그래서 D가 R보다 더 작으므로 얘도 답이 똑같이 나오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왠지 또 2번 이거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모르거나 처음에 또 적용시키면 이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나중에 또 보면서 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1번에 두 문제 있는데 이 두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원이란다. 즉,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래.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부터는 판별식을 이용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원은 너무 간단하다. 중심이 얼마예요? 완전 땡큐네. 0,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냐면, 반지름 8 아니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8, 즉 2 루트 2인 원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랑 반지름 구했고요. 그러면 주어진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반지름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과 중심 0,0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반지름과 비교해보면 될 것 같지. 자, 그럼 D는 어떻게 될까? D는 루트 x의 제곱,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2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점을 x좌표는 x자리에 y좌표는 y자리에 그럼 0 더하기 0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럼 루트 2분의 4죠. 그러면 이거 유리화하면 2분의 4 루트 2 해가지고 2 루트 2네. 어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도 2루트 2.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구나. 그러면 어떤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다른 말로 어때요?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해됐어요?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자, 이게 일반형이니까 표준으로 바꿔주면, 얘들아, 이거 우리 바로 할 수 있겠죠? y 마이너스 이거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실은 여기서 어떤 상수를 우리가 필요로 해서 데려왔냐면, 상수 3의 제곱즉 9가 더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변에는 똑같이 더해줘야 되죠. 이 정도 솔직히 좀 되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아이고, 잠시만. 여기다 다시 적을게.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3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0,3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3이에요. 일단 반지름 구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알고 주어진 직선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2x-y-6은 0이죠. 그러면 이 직선과 중심 0,3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리 D는 자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죠. 분의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0이고요. y자리에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절대값.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9네. 그러니까 유리화하면 5분의 9 루트 5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 자 r이 3이고요. 그 다음에 d는 5분의 9 루트 5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언뜻 구별하기 어려운가? 그러면 R은 3이고 얘들아 D가 5분의 9 루트 5다? 근데 실은 5분의 9는 1.8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루트 5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루트 5는 정확히는 당연히 모르지. 그렇지만 2보다는 더 커. 2.2 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이것도 거의 2랑 가까운 수니까 3보다는 당연히 곱하면 크죠. 자 그러면 3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 D가 R보다 더 크다는 얘기야. 즉 반지름의 길이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의 더 거리가 멀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니까 어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므로 이렇게 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알아야 하지만 좀 더 쉬운 방법은 D와 R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고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린트 그 뒤에 있는 3쪽과 4쪽에 있는 문제들은 기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